한시 플릭, 바이언이나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누구예요? 미드필더가 아니고 윙이에요. 윙어죠, 그죠? 네, 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가 최근 계속해서 어쨌든 차비가 감독 이후에 가져왔던 미드필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축구는 여기서 이제 되게 좀 많이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 한지 플릭과 바르셀로나인데 단계를 이렇게 나눠보죠. 한지 플릭 감독 그래서 전술 색채 어떠냐? 바르셀로나가 감독을 선임하는 게 꽤 까다로울 텐데 왜 한지 플릭을 선임했느냐? 바르셀로나와 한지 플릭은 과연 궁합상으로 좀 맞을까?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죠. 한지 플릭의 그 전술 색채, 한지 플릭은 좀 어떤 감독인가요? 한시 플릭은 일단은 바이언 때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남아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남아있는데 바이언 때로 이제 돌아가 보자면은 바이언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썼던 시스템은 4-2-3-1이죠. 대부분 경기에서 이제 4-2-3-1로 나왔고 뭐 간혹 4-3-3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4-2-3-1로 나와서 4-2-3-1 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언 때 보면은 4-2-3-1을 주로 썼었는데 이때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때가 정점이었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한시 플릭 바이언이었을 때. 그래서 정점이었던 선수가 보자면은 뭐 지금도 부상 전까지 레알 마드리드 넘어서 잘했지만 센터백 알라바. 센터백 알라바 있고 그 다음에 부상 없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왔던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고레츠카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제2의 전성기가 왔던 토마스 뮬러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가 좀 핵심적인 선수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때로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경기 이제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은 4-2-3-1을 할 때 있어서 공격 작업을 할 때 특히 이제 지공을 할 때 약간 밸런스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을 계속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공을 엄청나게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바이언 특유의 그 지공은 있었고 핵심적인 게 이제 풀백이었던 건데 풀백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윙이랑 같이 엮여서 밸런스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데스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제 5-4-1로 경기를 한 팀들이 꽤 있었으니까 5-4-1로 이제 일단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인 포지션 장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뭐 가르디올라 비롯해서 뭐 아르테타라든지 이런 감독들이랑 달랐던 거는 특히 백파이브 하는 팀이랑 했을 경우에는 그때 페리시치도 있었으니까 윙 같은 경우가 무조건 터치라인으로 벌려서 좌우폭 옵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4-2-3-1로 하는 거죠. 실질적 위치 자체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대각선으로 계속 서는 게 이제 여기서 풀백이 이제 좌우폭을 가져가는 거죠. 풀백이 좌우폭을 가져가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거는 거죠. 풀백한테 나갈 거를 의식해서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센터백이 와서 알라바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안쪽 패스 들어가고 혹은 여기서 이제 풀백으로 나왔을 때도 알라바 같은 경우 패스가 좋았던 게 안쪽 공간 의식해서 맞게 되면은 여기서 패스가 낮고 엄청 빠르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동일선상에서 받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위치에서 이제 높이에서 받게끔 가요. 여기서 받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안쪽에 있던 윙어 같은 경우가 이 윙백의 등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수비 두 명을 한 번에 넘어가게끔 나를 막하는 수비의 등 뒤로 가서 여기서 나가버리면은 이제 백라인 5백이어도 3명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오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피니싱 할 때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3대3까지 걸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쪽에서 이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럼 진영이 전반적으로 밀러까지 올라가고 상대 진영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 같은 경우에 이 풀백으로 가져가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고레츠카까지 가고 특히 이제 킴미 같은 경우는 한 라인 밑에 남는다고 치면은 한쪽 측면, 왼쪽 측면에서 지금 이런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왔을 때 여기까지 뭐 박스 안에 옵션이 3명 혹은 2명 들어가고 세컨볼 옵션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상대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풀백 같은 경우 반대쪽 풀백이 무조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요. 무조건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갖춰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싱크가 이거를 대부분 프로팀이 정상급 팀이면 항의하는데 기계적으로 한쪽에 가면은 이게 반대쪽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서 만약에 공이 전환이 되면은 또 이제 빠바르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빠바르가 예를 들어 벌려 있고 뭐 코만 같은 경우에서 안쪽에 있다고 치고 플레이를 하면은 그러면 또 거꾸로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가 또 반대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는 이제 아우토마티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자동화. 자동화인데 그 상황 인식을 하고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보통은 반대쪽에 있으면 공과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중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뛰어났다. 그래서 공격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조금 더 다이렉트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아는 바르셀로나대로 느린 템포로 예. 포지션을 엄청나게 오래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되려 조금 더 특히 윙이랑 방금 보셨던 것처럼 풀백 활용해서 좀 더 다이렉트한 느낌이 있었는데 반면에 다이렉트 하기 때문에 공을 뺏겼을 때 이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 네. 풀백 움직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굉장히 좋았다. 네. 이런 느낌. 네, 일단은 이게 제일 4-2-3-1에서 제일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예. 근데 이제 결국 풀백 움직임이 네. 중요하고 그 네.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제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이제 이거를 뭐 사실 이거는 근데 또 말 그대로 바이언이니까 예. 그때 바이언이랑 지금 바르셀로나는 선수단 구성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엄청 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얘기고 매번 저도 얘기하지만 사실 감독이 선수한테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대로 할 거면 아마 한시 플릭이 그렇게까지 적합한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가지고 있는 의문은 뭐냐면은 이제 센터백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뭐 주전급 센터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크게 3명이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이니고 마르티네스 예. 있고 그 다음에 아라우오 있고 그 다음에 쿠바르시 있고 근데 3명이니까 4백을 한다고 치면 하나는 빠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물론 뭐 엘클라시코라든지 뭐 상대 윙이 이제 1대1이 엄청나게 좋은 경기에서는 아라우오를 뭐 썼던 것처럼 계속해서 오른쪽 풀백으로 쓸 수도 예,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백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이 비교적 분명한 이제 자리들인데 여기서 이제 센터백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백스리를 써서 이제 3-4-3에 가깝게 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그래서 합니다. 사실 어쨌든 쿤데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점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네. 분명히 있는 자원이고 네. 사실 뭐 크리스텐센 물어보시는 분 있지만 크리스텐센은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피보테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뭐 센터백 라인업에서는 이제 이 정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제 변형된 형태의 백스리가 좀 가능성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보면.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선수단 자체가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칸셀로랑 이제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에도 임대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어쨌든 간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나갔을 때 누가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인데 거기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바르셀로나가 왜 한지 플릭을 선임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 뭔가 축구적으로 봤을 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공을 못하는 건 아닌데 바르셀로나가 하는 지공치고는 꽤 다이렉트하거든요. 네네네. 꽤 다이렉트하고 반면에 이제 좀 뭔가 어드밴테이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약간 뭐 쿠바르시라든지 뭐 헥토르 포르트라든지 뭐 야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대표팀 때도 그렇고 바이언 때도 그렇고 조금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망주 혹은 어린 선수들이랑 일하는데 조금 더 익숙한 감독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금은 제일 크거든요. 왜냐면 뭐 차비가 이번에도 경기 끝나고 이제 마지막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내가 여기 그러니까 감독이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우승컵뿐만이 아니고 뭔가 그 외적인 것도 있는데 나는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에서 봤을 때 뭔가 이 구단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것들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지금 바르셀로나의 프로젝트에서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선수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시알라 같은 경우도 바이언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스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예. 주전 뛰고 했을 때도.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익숙한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반면에 저도 조금 의구심이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커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고레츠카 같은 경우나 이제 뮬러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4-2-3-1을 한다고 치면 그 둘 같은 경우가 엄청 핵심적이었거든요. 네. 특히 고레츠카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정점이었던 게 이제 저는 샬케 때부터 봤지만 딱 한시 플릭이랑 있을 때였고 그 이후로는 사실 지금 뭐 부상도 있지만 그 정도 느낌이 없잖아요. 예. 나겔스만 때도 그렇고. 근데
바르셀로나로 보면은 그런 유형의 선수는 저 둘 같은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이게 이해가 된다. 그거보다는 저도 좀 약간 의구심 있고 궁금해요. 이게 와서 뭘 할지.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이 3선 자리에 대한 복강은 저는 이번 여름 시즌에 무조건 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프랭키 더용이 있지만 저는 그 외쪽으로 더 이제 피보트해서 약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제 원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제 그런 스쿼드상의 구색이 맞춰졌을 때 한지 플릭이 어떻게 할지도 일단 궁금하고 장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바르셀로나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스타일과 한지 플릭 사이에는 이제 접점보다는 저는 조금 더 갈리는 점이 많다고 네. 보는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아마 코치님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약간 의구심이 조금 더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감독 거쳐간 감독들 보면은 뭔가 라마시아 때 이렇게 선수들 키워가지고 이거를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유소 선수들이 좀 자리 잡게끔 하는 그런 전술. 유소 때 이렇게 뛰어봤잖아. 지금 1군도 거의 비슷해. 이렇게 뛰어 약간 요 느낌인데 저도 한지 플릭 그 미넨 때 보면 진짜 여기 다이렉트하게 진짜 빠르게 들어가서 네. 빠르게 피니시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뒷공간도 굉장히 좀 넓게 두고 그러면은 유스 선수들이 만약에 이후에 좀 콜업이 됐을 때도 좀 적응할 수 있을까? 요 느낌도 그쵸.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네. 바르셀로나의 지금까지 철학이랑 조금은 안 맞을 수 있겠는데? 라는 의문? 그게 저희가 저번에 예. 차비 얘기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차비는 선수들이 느끼는 갭이나 괴리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1군이든 유스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B팀이나 예. 후벤이 아있던 예. 선수가 1군으로 A팀으로 올라왔을 때 그 느끼는 괴리감이 제일 없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고 자기도 그렇게 데뷔를 했으니까. 본인이 라마시아 출신이니까. 네, 본인도 그렇게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일 적임자기 때문에 저도 좀 계속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번 한지 플릭을 딱 데려온 거는 좀 다르게 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을까요? 지금까지랑 좀 다르게 가보자. 근데 그 철학이라는 거를 포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예, 예, 찾아봤더니 바르셀로나가 독일 감독이 그 전에 딱 2명밖에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뭐 한 30년, 아, 40년 엄청 그래? 옛날에 75년부터 76년까지 네. 헤네스 바이스바일러라는 감독이 있었고 두 번째가 81년부터 83년까지 지도했던 이제 우도 라데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옛날 예, 감독들이고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둘 다 누구 전이에요? 크루이프 전이에요. 그 네. 흔히 말하는 네. 크루이프이즘 그 네. 철학 전. 네. 예. 그러니까 크루이프 이후로는 예. 독일 감독이 없는 거고 물론 독일 감독이어도 지공 잘할 수 있고 뭐 예. 나겔스만도 그렇고 오투엘도 지공 잘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잘할 수도 있지만 근데 바르셀로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한 구단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구심이 솔직히 있긴 합니다. 덕윤 씨도 약간 뭐 공교롭게도 오늘 또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었으니까. 네, 오늘 바르셀로나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입고 왔는데 의구심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냥 단적으로 이 직전 커리어는 어째 독일 국대잖아요. 네. 근데 독일 국대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카타르 월드컵은 저는 플릭의 그 실패 책임이 되게 크다고 봐서 왜냐면 그때 명단 뽑을 때부터도 일단 후멜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때 클로스터만이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못 나왔었는데 계속 클로스터만 고집해서 데려갔었던 부분 실전 감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톱 자원에 대한 그 선발에 있어서도 베르너를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면서 이제 필크루크 같은 자원들을 좀 등한시하다. 근데 결국 월드컵에서 필크루크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고 그 월드컵 때 독일 국가대표팀이 보여줬었던 축구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결과도 네. 실패였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언에서의 모습은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좀 예전이에요. 네. 되게 예전 기억밖에 아직 남아있지 않고 그 이후에 독일 국가대표팀 맡으면서 결국 실패한 커리어를 봤는데 이 타이밍에 본인이 기존에 추구하던 이 축구적인 철학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부임을 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과연 플릭이 바르셀로나에서 원하는 축구는 뭘까? 만약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바르셀로나 방식이 아니고 한지 플릭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윗선이라든지 어디에서든 분명히 볼멘 소리는 나올 거고 네. 어쨌든 이 바르셀로나라는 구단 자체는 그 체계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은 축구 스타일을 지향을 하는데 네. 일군만 다른 스타일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전 중요한 건 기존 바르셀로나의 색채 아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걸 플릭이 건들 수 있느냐.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춰가거나 맞춰지거나 요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리고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시 정리해놓고 좀 예, 말씀을 예.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백파이브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르디올라를 포함해서 조금 더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포지션 플레이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뭐 실질적인 선수 배치는 사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4-2-3-1이라고 할게요. 4-2-3-1.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윙이 4-2-3-1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거는 되게 다른 얘기예요. 네네네. 되게 다른 얘기고 그게 왜 어떤 부분에서 다른 얘기냐면은 과르디올라도 그렇고 차비도 그렇고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있어서 축구는 미드필더에 관한 것이다. 네. 그리고 과르디올라는 되게 뭐 책이나 이런 거 인터뷰 보면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관점에서는 좋은 선수면은 중앙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야? 인버티드 풀백인 거죠. 풀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특히 필립 람 같은 경우가 좋은 선수니까 기술적으로 퀄리티가 있으니까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고 360도 공간에 들어와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선수가 돼야 된다 인 건데 근데 이것 자체가 윙을 여기로 들여오게 되고 뭐 풀백 같은 경우 한쪽을 올리고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 좁히고 뭐 반대쪽 들어와 있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보게 되면은 미드필더가 결국에는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2명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츠카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투 박스였으니까 상대 미드필더 라인 다음 라인까지 넘어간다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그거랑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예. 이제 차비 같은 경우에도 근데 결국에는 동류여서 했던 게 이번 시즌도 그렇고 가비를 이제 왼쪽 윙으로 나서 수비할 때는 이제 왼쪽 윙이지만 공격할 때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다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둔 거죠. 네. 근데 한시 플릭 바이언이나 이제 뭐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기는 해요. 네. 근데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누구예요? 미드필더가 아니고 윙이에요. 윙어죠, 그죠? 네, 윙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발잡이로 오른쪽에 있어서 예. 이거는 사네 같은 경우 이제 나겔스만이랑 있을 때 좀 많이 좋아졌어요. 나겔스만이랑 있을 때 좀 많이 좋아진 편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게 그렇게 편한 선수가 아니고 여기서 윙들이 많이 가져가는 움직임은 어쨌든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바르셀로나가 최근 계속해서 어쨌든 차비가 감독 이후에 가져왔던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드필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축구는 여기서 이제 되게 좀 많이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채팅창 얘기가 딱 맞는 거야. 누군가는 한지 플릭 바르샤랑 맞지 않는 옷 같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의문 드는 게 그럼 지금 있는 자원들로 퍼즐이 맞춰질까? 요것도 있는 거고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지공 얘기만 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한시 플릭 하면은 뭐 예전에 좀 돌아가 보게 되면 이슈가 많이 됐던 건 그거였죠. 그러니까 정렬된 상태에서의 압박. 상대가 지공을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냥 빨간색으로 편의상 놓고 하겠습니다. 예. 상대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골킥에서부터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경기마다 이제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4-2-3-1이어도 저번에 예, 예, 저희가 예.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예, 뭐 예. 뉴캐슬 토트넘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예. 상대가 선수가 매 경기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요새 많이 볼 수 있는 건 거죠. 윙이 한쪽 측면을 버리고 와서 센터백을 압박하는데 그러면 네. 어떤 쪽을 버릴 건지. 왜냐면 이쪽 풀백보다는 이쪽 풀백이 좀 더 위험하다고 가만히 되면은 이제 이쪽 윙 같은 경우 그대로 남겨놓는 거죠. 네. 이제 이제 여기서 짝으로 마크를 남겨놓고 이쪽 센터백이 오고 이제 9번이 센터백 오른쪽 압박하고 왼쪽 센터백 오고 여기는 약간 기회비용을 남겨놓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으면서 가는 거고 유도를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게 한시 플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언 때로 보게 되면 경기 따라서 이제 상대에 맞춰서 압박을 하는 것 자체는 확실히 조금 많이 다양하긴 했어요.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네. 가져가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였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압박한 다음에 이제 빠르게 트랜지션까지 가는 게 메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메인이 되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맞냐는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는 게 이거 바르셀로나는 흔히 말해서 가장 철학이 네. 확실하고 점유율 티키타카 네. 진짜 그 황금기를 보내면서 그리고 좋지 않은 시즌에서도 그래도 그 기조가 쭉 유지되는 팀인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한지 플릭으로? 요거에 대한 계속 의문이 드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네. 프리시즌부터 좀 그렇죠, 차차 우리가 맞아.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전 감독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바르셀로나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일 적임자 아니었습니까 전 감독이? 사실 뭐 그렇죠. 최고잖아요. 네. 적임자로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팀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 팀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향후 뭐 한 진짜 길게 보면 10년을 이끌 만한 선수들이 데뷔를 했고 안정적으로 데뷔 시즌을 잘 치렀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됐던 감독을 어쨌든 간 내보냈고 약간은 모두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그냥 뭐 동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이제 어떠한 감독이 와서 그 팀의 색채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팀의 색채를 경험한 선수가 감독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색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선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페인 쪽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게 바이언 때랑 독일 대표팀 때랑 이제 한시 플릭이 이제 달랐던 게 잘 안 됐으니까 달랐던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클로제가 있었고 없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로제가 이제 아무래도 바이언 선수로도 오래 뛰었고 독일 선수들이랑은 또 워낙 또 이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수들을 알고 거기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독일 대표팀에서는 이제 클로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바르셀로나 올 때는 그 독일 대표팀까지 같이 있었던 수석 코치가 없어요 지금. 저 셰필드 웬스데이 감독으로 가가지고 없어요. 수석 코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이랑 하자면은 수석 코치도 없고 거기다 이제 뭐 클로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한시 플릭을 도와줄 수 있는 독일어랑 스페인어를 둘 다 할 수 있는 뭔가 조력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게 하비 마르티네스, 뭐 티아고 알칸타라 뭐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 근데 슈틸리케인데 그러면? 근데 딱 맞는 게 슈틸리케 딱 생각나는 게 독일어 되고 또 이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근데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상관. 뭐 오히려 어때? 엘클라시코 때 내가 레알 잘 내가 알아. 난만 날 때는 말이야 임마. 약간 그 독일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거는 선수로 따지면 이제 뭐 테어슈테겐 같은 자원들은 뭐 이게 될 수는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그러네. 역할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은 모두 현역 축구 선수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은 이제 슈틸리케밖에 없다. 그렇죠. 경험도 있고 범 아시아권까지 또 이렇게 경험도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좀 많고 저는 차비를 그렇게 선수 때 그렇게 그러니까 실력적인 건 진짜 인정을 했지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간 쪽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하면서 진짜 리스펙트가 최대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내내 라리가 중계하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계속 보고 뭐 말하는 거 뭐 심판 판정 관련해서는 너무 약간 예민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퇴장을 너무 많이 당했어.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마지막 경기 전에 기자회견, 경기 끝나고 나서의 기자회견 그것까지도 그렇고 저는 진짜 이 사람을 진짜 엄청나게 리스펙트하고. 진짜? 네. 철학에 대해서. 네, 그냥 이 구단에서만큼은 진짜 이 사람보다 진심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지막 하는 데서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오늘부터 한 명의 꾸레로 다시 돌아가고 구단이 나를 필요한다면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그거에 관해서 준비가 돼 있을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되게 안 좋게 나간 거잖아요. 찝찝하게. 그렇죠. 연봉도 다 남은 1년 안 받는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 그 아벨라르도 페르난데스라고 스포팅 히온 감독하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위약금 다 포기하고 했잖아. 자기 그 선수 원래부터 출신 히온 네, 팬이어가지고. 네. 차비도 이제 그만큼 바르셀로나의 이 애정이 엄청 큰 거죠. 멋있긴 한데 그것도 집에 들어가면 그거 바가지 엄청 그렇게 텐데 그 돈이 얼만데 그거 가지고 그걸 포기한다고 니만 폼 잡냐 나도 폼 잡을 줄 안다. 나 이거 왜 폼 못 잡는지 아냐. 우리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런데 이 새끼가 그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가장인데 싸비 또. 쉽지 않은데 그거. 싸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었네요. 한지 플릭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대체로 물음표가 좀 붙는다. 뚜껑 열어봐야 되겠다고. 프리시즌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요 얘기입니다. 뭐 모르죠. 그냥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바르셀로나 프리시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가 아니고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차비가 왔잖아요. 사실 차비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몰라도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스러운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됐는데 한지 플릭은 이제 좀 그 부분에서 많이 그러니까 뭐 궁금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시 플릭 주변 인물도 인터뷰한 걸로 해서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천재는 아닌 건 맞다. 근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되려
그냥 좀 상황에 맞게 적응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요 얘기해봤고 프리시즌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시즌 초반 다르고 중반 다르고 후반 다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30일에 목요일에 방송했던 히든풋볼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